네, 경기도 고양시 김성혜입니다. 제가 선관위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부정선거 사이비 교단의 교주들과 신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상인인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질문이 좀 맥락이 없고 어이없을 수 있겠지만 사무총장님 이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소가 터질 수밖에 없어서 실소가 터지는 대목에서는 웃으셔도 상관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부정선거 신도이신 윤석열 대통령 군을 보내서 지금 선관위를 짓밟고 조직이 사실 계엄이 성공했으면 선관위라는 조직이 남아 있었을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 상황 중에 어제 대통령 담화까지 있었는데요. 사무총장님 어떻게 좀 담화 내용 중 선관위 내용 평가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그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과 관련한 내용을 쭉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보안상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와 같은 과정이 지금 금년 1월서부터 22대 국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경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이행 상황을 국정원과 이 국회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 참관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부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끝난 상황입니다. 그걸 군이 다시 점검해야 봐야 되겠다고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PPT 보시고 이들의 신앙 세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있는 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유튜버들의 주장인데요. 부정선거 규명에 큰 문제가 없다. 이미지 파일 카피 기법만으로 이미 죄송합니다. 사진을 지금 찍은 서버 있죠. 그게 원격 조정으로 복사가 끝났다라는 타이틀인데요. 아이고 어지럽네요. 저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정보보호과장님하고 정보정책과 담당 사무관님 두 분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염동력으로 가능하겠죠.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되게 자괴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당일 계엄군이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해 갔죠. 그러고 나서 그 서버의 내용을 원격 저장해서 복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무관님 민간에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런 전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가서 서버 봤는데 뭐 시리얼 넘버랑 몇 가지 정보가 있긴 하던데 그런 정보를 사진을 찍으면 원격 조정해서 복사가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쭤봐야 되는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데 여쭤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서버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 사진 찍은 서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버 안에는 이제 그 관련돼 있는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거죠? 네,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해킹할 수 있나요? 제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한가요? 현재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폐쇄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폐쇄망이란 말도 어려워서 지금 신도들이 원격 조정 복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폐쇄망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해주세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죠. 쉽게 말하면. 네, 인터넷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냐면 대통령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죠. 자, 북한이 해킹을 시도했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사무총장님, 북한이 해킹을 했습니까, 선관위를? 국정원 그 조사 결과 해킹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왜 대통령은 해킹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보죠.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권한쟁이처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대응했듯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그 행정기관의 일종인 국정원의 그 소위 감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저희 그 보안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전부 저희가 받게 된 겁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게 국가기관이고 국정원이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이 팀을 만들어서 보안 사항들을 점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국정원이 해킹 시도를 성공했다 그러는데 사무관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정원이
해킹을 하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국정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들어오지 내 안에 있는 폐쇄망 서버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컴퓨터를 쓰는 게 인터넷 연결되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 그 옆에 별도의 서버를 다루는 컴퓨터가 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돼 있죠.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계엄군이 지금 이제 장비를 노린 건데 장비 안에 과장님, 장비 안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 있는 겁니까? 개괄적으로 공개 가능한 부분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저희 주요 업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선거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 뭐죠? 그럼 조금 설명해 주셔야죠. 저희는 선거 관련된 명부가 들어 있군요. 관리라든지 뭐 정치자금 관련된. 자,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걱정을 하니 PPT 두 번째 거 좀 보여주실까요? 윤지시로 선관위 서버죠. 예, 근데 서브를 확보하셨는데 계엄 사유는 부정선거 수사고 지금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인물도 파악해서 민주당이 발칵됐고 지금 선관위 서버 포렌식이 끝났다고 나오는데 다시 사무관님 지금 포렌식이 그때 계엄군이 들어와서 했나요? 그 로그 기록 이런 게 다 있죠? 예, 있습니다. 네? 포렌식 그럼- 그런 건 시도도 없었습니다. 시도가 마이크를 좀 없었죠? 잘 사용해 다음- 주십시오. 다음 PPT도 한번 보여주시죠. 1분 내 부정선거 시스템으로 파워 끄면 증거 없애는 장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전산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런 건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걸 보십시오.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한 6개월쯤 된 건데요. 보수 시민들이 윤석열에게 최후 통첩했다. 부정선거 수사 안 하면 이별이다. 지도자 자격을 운운하면서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 대통령께서 아마 이런 유튜브를 보고 아 이거 내가 꼭 지금 수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과정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됐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이 결국 군까지 동원해서 이걸 살펴보려고 했던 사이비 종교의